안녕하세요 여러분, 곰지였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가재의 기형입니다. 기형 가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가능성 높은 것 몇 가지를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가 경험한 두 가지 정도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지금 제가 사육하고 있는 기형 가재의 신체 검사도 같이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형 가재는 몸의 한 부위가 정상이랑 다르거나 또는 없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것이 바로 관절 기형입니다. 이 문제는 바닥재가 없을 때 발생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닥재를 깔아주지 않은 탱크 수조에서 사육을 할 때 주로 발생을 합니다. 치가재부터 바닥이 미끄러운 수조에서 사육을 하게 된다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미끄러우면 쓸개골 탈구 현상이 생기는데 가재의 경우 관절이 기이하게 꺾여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현상은 나중에 가재가 크면 클수록 그 관절이 더욱 기이하게 꺾이면서 나중에는 다음에 설명드릴 탈피에도 영향을 그대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재를 키우시는 분들은 꼭 바닥재를 깔아주셔야 합니다. 아주 얇게라도 꼭 깔아줘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불완전 탈피를 했을 때입니다. 제가 몇몇 가재 탈피 영상을 올리면서 이야기 드린 게 바로 불완전 탈피인데, 이 불완전 탈피라는 게 무서운 게 탈피를 하면서 기존 갑각을 다 벗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다 벗지 못할 때는 새로운 각각의 기형이 생겼거나 올바르게 형성이 안 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르게 형성이 안 된 케이스는 집게가 붙어 있거나 집게를 놔두고 나오거나 몸이 찌그러져 있거나 몸이 기존 각각이랑 붙어 있는 여러 가지 형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재가 탈피를 다 하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제가 기존의 많은 영상에서 불완전 탈피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정말 자주 언급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형 가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형 가재는 다음 탈피까지 잘 보살펴주면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가재도 제가 잘 보살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키우는 가재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한 마리에 200에서 300만 원이 넘고 오늘 보여드리는 이 가재는 해외에서 구매하는 기준 약 1,500만 원 수준으로 가격이 떡상한 그런 가재입니다. 머레이라는 가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게 자라는 가재입니다. 지금 이 가재를 보시면 다리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상 개체랑 비교를 해서 보면 더욱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요. 이 개체 지금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 네, 신체 검사를 위해서 이 개체를 꺼냈고요. 몸에 가시가 많기 때문에 더욱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위에서 보았을 때는 별 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요. 들어서 다리를 보겠습니다.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친구가 탈피하면서 기형을 얻은 그런 친구입니다. 기형적인 다리가 있음에도 활동성이나 먹이 반응은 다른 가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기형적인 다리 부분을 회복시키려면 원래는 이 부분을 강제로 부재시켜야 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해보고 싶지만 이 가재가 저와 함께 4년을 같이 지낸 가재입니다. 만약에 다리를 부절시키다가 쇼크가 오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절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잡은 이 상태로 그대로 잡아당기면 관절을 끊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 각을 위해서 4년간 키운 이 가재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탈피를 기다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약 6개월 정도 탈피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재가 물 밖에 나와서 여러분들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가재는 물 밖에서 약 4km 정도를 이동하는 가재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물 밖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에 나와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육지에서 걸음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걸어가는 게 영 불편해 보이죠? 물속에서는 꽤나 잘 걸어 다니는데 정상 개체에 비하면 아주 불편한 걸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다리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쓰지 못하고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제 제가 잠시 진정을 좀 시키겠습니다. 이 가재의 조금 독특한 건 제가 가끔 꺼내서 머리를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가끔 이름을 부르면 와서 쳐다도 안 봐요. 물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름을 알아듣겠습니까? 전혀 못 알아봅니다. 저만 보면 도망가고 물속에서 만지면 도망갑니다. 공격도 하고요. 가만히 있는 게 너무 귀여워서 오늘은 잠깐 한번 쓰다듬어 보겠습니다. 이 녀석의 신체 검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나와 있으면 그래도 가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물에 넣어주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최선을 다해 도망가죠. 주인을 알아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인을 절대 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정상개체를 한번 볼까 하는데요. 정상개체 정말 사납습니다. 물릴 수도 있고 저를 공격하기까지 해서 조금 만지는 게 까다롭습니다. 꺼내자마자 엄청 도망가기 바빠요. 이 통 안에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네요. 아까 그 기형가재랑 다리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좌측이 정상가재, 우측이 기형가재입니다. 약간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끝쪽 다리를 보면 정상가재는 펴져 있는데 기형가재는 안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게 기형가재가 잘 못 걷는 이유예요. 저도 안타깝지만 다음 탈피 때까지는 기다려보는 거 말고 먹이를 자주 주고 환수를 자주 해주고 몸에 좋은 영양제를 자주 먹여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가재 제가 공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얼마나 난폭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자연에서는 이것보다 더욱더 난폭하고 잘못 잡으면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녀석입니다. 제가 공격을 하니까 손바닥 치듯이 약간 딱 집게 두 개를 부딪히면서 공격을 하죠. 이게 이 종류, 그러니까 가시가재가 하는 공격의 방식입니다. 공격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하진 않네요.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덩치가 크니까 무섭겠죠? 자, 가시가재의 기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가재를 키우면서 많은 가재를 보고 공부를 했는데 기형 가재는 나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재밌고 꿀 정보가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